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핵심 이론. 2차에 있어서 핵심 이론의 첫 번째 단계인 기초다지기 편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이 기초다지기는 비교적 비전공 학생들, 바로 앞으로 기본이 될 우리 이론의 조직행위론의 이 뼈대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 여기는 물론 전공을 갖다가 1차 때 경영학을 갖다 해서 조직을 공부한 사람은 좀 약간 반복되는 개념이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되느냐, 비전공으로서 다른 학생이 조직행위는 어차피 2차에 필수니까 여러분 들어갔고 1차 때 관계가 없었던 법대 출신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위를 갖다 한 번 더 다져줘야 된다. 그리고 또 비록 설령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경영학을 공부해도 조직을 대충 이렇게 하고 넘어간 친구들의 경우는 이 분야를 꼭 꼼꼼히 살펴줘야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가 여기다. 여기는 거의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거든 설학을 할 때 쓸 수 있을 정도로 기초가 다져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알지만 내용을 갖다 정리한다든가, 두 번째 내용 정리라든가, 세 번째 심화까지는 이 내용 속에서 살을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뼈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우리가 가만히 보면 조직행위의 근거 이야기는 조직행위가 어떤 거냐라는 이해를 갖다가 기준점으로 뒀다 그러면 조직행위에 대한 이론을 우리가 어떤 건가를 갖다 근거를 갖다 얘기하는 게 1장 챕터 1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조직행위는 거의 대다수가 어디 되느냐, 개인,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집단, 그 다음에 어디 되느냐, 조직. 이 세 가지가 어디 되느냐 그럼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개인은 어디 되느냐 그러면 바로 한 사람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어디 되느냐 그러면 심리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심리다. 개인의 거의 행위는 심리 쪽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직행위가 어떤가를 갖다 맨 먼저 이해를 하고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어디까지 나오느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바로 2장부터 6장까지, 이까지가 뭐가 되죠? 개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이야기는 거의 대다수가 뭐가 되냐, 심리를 갖다 기준점으로 잡는다, 심리를 갖다 기준점으로 잡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정말 좋을 정도로 개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의 행위라든가 지각이론이라든가 학습 태도라든가 동기부여라든가 창의성, 이까지 이야기는 거의 개인, 혼자의 사람을 갖다 기준점으로 잡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심리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가면 이제 두 사람 이상인 집단이 됩니다. 집단이 어디까지냐, 리더십까지가 거의 대다수가 집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는 개인의 심리를 갖다 우리가 역점을 뒀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개인의 심리가 되겠죠. 여기는 어떠냐 그러면 집단입니다. 집단은 두 사람 이상이 되는데 이 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조직이다, 이거죠. 조직이다, 이겁니다. 그럼 집단과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개인은 그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을 얘기하는 행동의 원천이 되는 이야기가 되죠. 행동의 원천. 행동의 원천이 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여러 각도로 왜 되느냐 그러면 폴키팅 하는 게 바로 행동의 원천이다. 행동을 얘기하는데 원천을 갖다 나타내는 이야기가 개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죠. 그럼 여기는 철저히 1인 2를 갖다 우리가 기준 잡는다. 여기는 2인, 여기도 2인이다 말이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되겠죠. 그럼 집단과 조직은 어떻게 다르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쓰는데, 집단도 2인이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조직도 2인인데 여기는 뚜렷한 어떤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일종의 뭐가 되느냐, 고을 또는 타켓이란 말을 갖다 우리가 쓸 수 있죠. 타켓, 고을이나 타켓, 목표와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을이나 타켓을 갖다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이게 만약에 있다 이러면 이건 뭐가 되죠? 우리가 봤을 때 거의 집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죠. 그래서 고을과 타켓 속에서 여기서 바로 없이 단순한 어떠냐 그러면 단순한 미팅, 이런 입장이고, 단순한 어떤 집단, 단순한 어떠냐 그러면 모임, 이런 건 뭐가 되느냐, 집단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나 조직은 어떻죠? 바로 여기에 고을이나 타켓이 분명히 뭐가 되느냐 그러면 명확히 있다. 그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목적을 뚜렷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목적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 여기는 단순하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 목적이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어라 그러면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기업이다. 기업은 대다수가 어떻게 되느냐?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타겟과 고울을 갖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죠. 여기는 단순한 어떤 행위가 되며 바로 하나의 단순한 뭐가 되느냐? 모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죠. 일종의 미팅이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미팅. 단순한 미팅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무슨 같은 어떤 집단은 그야말로 단순한 어떤 미팅을 나타내는 이야기다. 이건 뭐 1인이니까 우리가 봤을 때 개인이다. 그런 이야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집단과 조직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다르다. 단순한 미팅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기는 기업을 갖다 가지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 서클이라든가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서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다수가 미팅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다 이거죠. 서클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서클이나 뭐 어떤 이런 모임, 서클의 모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의 집단으로 봐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다지는 영역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거의 대다수가 어떠냐? 1장부터 12장까지가 뼈대입니다. 이 뼈대가 완벽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뭐가 됩니까? 만약 기초다지기가 되면 내용을 갖다 정리해가 없이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심화 확대를 시켜준다. 그래서 제가 앞쪽에 얘기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공부는 항상 기초적인 어떤 부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기초. 다음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하나의 내용을 갖다 정리시켜준다. 내용 정리. 그리고 심화의 단계로 간다. 심화의 단계로 간다. 그래서 조직행위론의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이 세 단계. 기초, 내용, 심화의 단계로 간다. 그라는 이야기를 먼저 이해를 하며 공부를 어차피 이 기초부터 잡혀져야 되겠다. 기초가 잡혀져야 되는데 기초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개인의 심리와 집단에 대한 이야기, 조직의 이야기가 되며 얘는 고울이나 타켓이 빈약하다 이런 얘기가 되지만 여기는 명확하게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 단순한 뭐냐 그러면 서클의 경우는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조직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업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다 하는 먼저 내용에 대한 분석부터 먼저 이해가 돼야 된다. 단원에 대한 내용의 분석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조직행위에 좋은 답을 쓸 수 있고 특히 법과 출신들, 법대 출신들의 경우는 이런 구분이 안 되니까 자꾸 혼란에 빠지기가 쉬운데 뭐 경영학과 학생들은 이미 이런 이야기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비전공의 경우는 이에 대한 이야기, 일장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며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이런 범위 내에서 같이 진행을 해보자 하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 이론에 들어가서 1강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본다면은 바로 아까 이런 이야기를 다져야 된다 그랬고 행위 이론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자 이거죠. 자,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조직행위다 그럴 때 조직행위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죠? 조직행위는 어떠냐? 조직이란 말은 뭐냐?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뭐가 되냐? 행위는 어떠냐?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놨습니다.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조직은 반드시 공통의 목적이나 목표를 반드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목적과 목표가 명확하게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목표와 명확. 타켓과 고울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타켓과 고울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집합체로서 반드시 거기에는 질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질서. 위계라는 말 속에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질서 속에서 서로가 상호작용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조직을 얘기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다면 2인 이상이 있어야 되고 2인 이상이 뚜렷한 어떤 스페셜한 뭐가 되느냐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스페셜한 타켓 또는 고울을 갖다 가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가지고 반드시 뭐가 되느냐 한순간에 끝나지 않고 조직은 반드시 계속적 일종의 영어로 말하면 고잉 컨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계속성이다. 계속성을 가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조직은 바로 항상 두 사람 이상이 되고 특수한 목적이나 바로 타켓을 가지고 반드시 계속성을 가지고 유지가 된다라는 거라면 반대로 우리 집단은 어떻죠? 집단은 역시 우리가 봤을 때 2인 이상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일시적이다. 2인 이상은 2인 이상인데 일시적이다. 그리고 뭐가 되느냐 그러면 어떤 목적이나 이런 걸 갖다 가지기는 있지만 뭐 지속적인 어떤 타켓이나 고울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거죠. 지속성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없다. 지속성이 없다 그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지속성이 없더라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 길거리에 가수가 노래 부를 때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
그 모여있는 자체를 갖다 우리는 봤을 때 절대 조직이라고 부르지 않죠. 왜? 모여있다가 나중에 노래를 듣고 감상하고 다 자기 뿔뿔이 흩어진다 이거죠. 그러나 삼성 같은 기업은 어떻습니까? 뚜렷한 목적을 가지며 계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존속한다 이거죠. 여기는 지속성이 없다. 일종의 계속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시적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계속성을 가지지 않는다. 지속적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집단을 얘기한다. 예를 들어 집단의 대표적인 예는 뭐가 되느냐? 군대 조직. 또는 일시적으로 모였다 해체되는 어떤 조직들. 길거리에 가수가 노래 부를 때 모여있는 군중. 이거는 어디냐? 조직이 아니라 바로 집단에 속하는 영역이라 하는 걸 아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시발점부터. 그래서 바로 반드시 조직은 특수한 목적, 타켓, 골, 스페셜한 어떤 타켓 가지고 계속적으로 간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면 집단은 2인 이상은 똑같아. 근데 일시적이다 이거죠. 지속성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계속성을 가지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둬라. 그래서 이제 일단 조직과 집단이란 얘기. 그리고 대표적인 예에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중요한 이야기는 뭡니까? 항상 단계 3단계죠. 개인은 바로 혼자를 갖다 나타낸다 이거죠. 1인. 근데 여기는 거의 대다수가 뭐가 나오느냐? 심리를 갖다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다. 개인은 심리가 어떠냐 하는 이야기가 역점을 둘 수밖에 없다. 근데 2인 이상이 모이면 여기는 뭐냐? 조직이다 이거죠. 조직은 바로 2인 이상이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반드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집단은 어떠냐? 집단은 우리가 봤을 때 개인과 조직의 중간 상태를 얘기하는 이야기다. 중간 상태. 개인과 조직의 중간 상태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집단이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3가지. 개인, 그 다음에 우리 집단, 조직, 순서가 약간 바뀌었지만 요걸 비교할 줄 아는 내용이 매우 필요하며 우리는 바로 조직행위다. 그럴 때 이 조직행위는 우리 경영으로 말할 때, 기업으로 말할 땐 기업은 뭐가 되느냐 하면 집에 비유하면 이렇게 집이 있다면 숟가래가 있겠죠. 이렇게 기둥이 있겠죠. 기둥이 있단 말이야. 기둥이 있고 이 밑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있는데 기반, 이 마지막 기반이 뭐가 되죠? 바로 조직입니다. 경영을 만약에 그림으로 얘기한다면 여기는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겠죠. 그죠?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고울이다, 타켓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고울이나 타켓이 되겠죠. 자, 요거란 말이에요. 요 고울이나 타켓 가지고 이제 지붕이 있는데 여기마다 뭐가 되느냐 핵심이 있고 이 밑에 기반이 뭐가 되죠? 조직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의 기업이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 가끔 집을 지을 때 이래 우리가 주위에 집 짓는 경력을 본 기억이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워낙 거대하게 지니까 다 중간에 막고 작업을 합니다만 동네에 있는 이런 일반 주택을 갖다 지을 때 가만히 보면 땅을 팝니다. 맨 밑에 땅에 콘크리트와 철근을 갖다 치는 걸 갖다 봅니다. 뭐죠? 이게 바로 이거 조직입니다. 조직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조직이 무너지면 전체 다 경영은 무너진다. 경영을 집에 비유했다. 그런 이야기를 가끔 볼 때가 있죠. 고울이고 이게 바로 목표를 갖다 얘기한단 말이야. 그리고 기둥이 있다. 그럼 기반이 있다. 여기는 의사소통, 정보 이런 거고 조직이 맨 밑바닥에 있다. 이 조직이 바로 집으로 얘기할 땐 뭐가 되죠? 가장 밑바닥에 되는 뭐가 되냐? 근간이다. 근간을 갖다 이루는 뭐가 되느냐? 기본 뼈대가 뭐가 되죠? 바로 이 철근 콘크리트를 갖다 박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 조직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걸 알고 그래서 조직행위는 개인 심리를 비교적 다룬다. 앞에 얘기했죠. 그다음 2사람 이상이 나오는 조직. 이건 우리가 잘 알지만 마지막에 나오는데 계속성을 가지고 기업을 얘기한다. 이렇게 비유하면 되고 그다음 집단은 지속성을 가지지 않고 계속성을 가지지 않고 일시적으로 모인 하나의 단체. 예를 들어 길거리에 가수가 노래 부를 때 모여있는 상태는 이건 뭐가 되죠? 조직이 아니라 집단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며 바로 이만큼 조직은 기업을 갖다 경영을 이끌어가는데 기반이 되는 게 뭐가 되고 근간이 되는 게 뭐죠? 조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행위에 대하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바로 개인 심리를 우리가 배웁니다. 이제 2장부터 이제 개인에 대하여 쭉 나옵니다. 어디까지? 6장까지. 개인의 심리. 개인은 심리를 봐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집단이 나와.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이제 조직이 나온다. 이 세 가지를 갖다 1, 2, 3 순서가 약간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1번, 집단이 2번, 그리고 조직이 3번으로 우리 책은 기초를 갖다 다지는데 비율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조직은 바로 이해되죠. 뚜렷한 목적이나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중요하지. 그리고 왜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집합적으로 질서가 있다 그런 위계적입니다.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곳이다. 그런 얘기가 중요하고 그 속에서 행위가 어떠니?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비해버리란 말을 갖다 우리는 행위라고 얘기하죠. 행위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행위를 연구하는 이야기가 바로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조직 행위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이해를 하며 나가주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가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미시와 거시가 있다. 여러분들 잘 알지만 미시라는 말은 바로 좁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미시다 그럴 때 미시는 좁다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고 여기는 개인 그리고 집단. 아까 제가 개인, 집단 요까지는 어떠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미시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미시적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조직은 뭐가 되죠? 거시적이다. 그럼 미시와 거시를 구분하라 그럴 때 요거까지는 미시적이라고 보고 요 조직은 거시적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거다. 거시적이라고 봐야 될 거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개인의 어떤 개인의 행위는 전부 다 미시 행위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 집단 행위, 집단이 생각 안 날 때는 예를 들어 길거리에 가수가 노래할 때 모여있는 집단 또는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신인 가수 선발전에 그 뭐가 됩니까? 일반 가수들이 와서 채점할 때 이건 뭐가 되느냐? 집단 수준이다 이거죠. 이 두 가지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미시라고 본다면 바로 조직의 전체를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의 뭐가 되느냐? 조직. 이 조직은 뭐가 되느냐? 거시 조직이라고 우리가 말해야 될 거다. 거시 조직은 바로 조직 전체를 얘기한다. 예를 들어 삼성. 우리가 봤을 때 컴퍼니, 주식회사를 얘기하는 컴퍼니. 이 컴퍼니는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조직이고 기업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기업을 얘기한다. 기업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조직을 갖다 얘기할 때 기업이 중요한 대상이 되는데 이건 뭐냐? 거시다. 그래서 우리가 미시냐 거시냐 하는 이야기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이런 미시는 어떠냐 그러면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 주변 환경이 필요 없다 이거죠.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되죠? 우리가 봤을 때 미시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시는 어떻죠? 거시는 주변 환경을 갖다 굉장히 많이 봐야 된다. 주변 환경.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뭐가 되죠?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거시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미시니 거시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 미시라고 보면 주변 환경에 영향을 엄청 많이 받는다. 이러면 이건 거시로 봐야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며 개인, 집단 요까지는 바로 미시다 이거죠. 개인, 집단. 이 두 단계는 바로 우리가 미시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조직은 뭐가 되느냐? 거시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말이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이해를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고 우리 책으로 얘기하면 거의 개인은 어떻죠? 그렇죠. 2챕터에서부터 6챕터까지 2챕터에서부터 6챕터까지는 개인에 대한 어떤 심리를 많이 다루게 된다. 반면에 집단은 어디에 속하죠? 집단은 챕터 우리가 봤을 때 거의 대다수가 어떠냐 그러면 우리가 7장에서 10장 7단원에서 10단원까지 7에서 10까지는 뭐가 되죠? 집단이다. 그리고 조직의 전체는 어디냐? 11단원에서 13단원까지 11단원에서 12단원까지네요. 우리 책으로 볼 때 챕터 11에서 12는 바로 조직 전체를 얘기하는 이야기다. 집단은 7에서 10 개인은 2에서 6 물론 조직 행위가 어떤 거냐 하는 서론의 이야기는 챕터 1이었다. 이래 되죠. 서론은 뭐가 되느냐? 챕터 1이다. 우리가 배우는 서론의 이야기는 바로 챕터 1을 얘기한다 이거죠. 서론. 그다음에 2장부터 6장까지는 개인.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집단. 그리고 11장부터 12장까지는 조직 전체를 얘기한다. 그래서 비전공 학생들은 이런 것에 대하여 세심하게 보며 따라오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뭐가 되느냐? 미시와 거시. 미시는 개인과 집단 이야기 정도고, 근데 이거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면에 여기는 철저히 주변 환경을 고려한다. 그래서 주변 환경을 고려하는 대표적인 얘기가 상황이론이다. 이렇게 되죠. 바로 외부의 상황이 어떠니?
우리가 경영학에서 외부의 상황이란 말은 물미역 전략이라고 선생님이 강의를 했습니다. 물미역 전략은 바로 파도가 칠 때 물미역은 어떻죠? 바로 파도가 심하게 치면 물에 가만히 꼿꼿이 있다가는 어떻게 되죠? 흩어져야 되고 잘못하면 끼어진단 말이야. 무너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파도 치는 쪽을 따라다니며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주변 환경이다 이거죠. 그래서 거의 개인과 집단은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바로 여기에 조직은 주변 환경을 고려한다. 장로로 얘기하면 물론 조직 행위가 어떤 거니 그런 서로는 1장이고 2장부터 6장까지가 개인 행위를, 그리고 집단은 7장부터 10장까지가 집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 두 가지는 바로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리고 11, 12에 나오는 조직 전체는 기업은 주변 환경을 엄청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가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직 행위는 만약 우리가 조직을 갖다 이끌어갈 때 어떤 점을 우리가 생각하며 고려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직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바로 조직 행위는 그 유효성이란 말이가 나오죠. 유효성이란 말은 바로 효과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효과를 우리는 유효란 말을 씁니다. 이 조직은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효과를 갖다 가지느냐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조직의 유효성은 일종의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바로 하나의 이야기는 목표 접근이냐 시스템 접근법이냐 두 가지가 있다. 목표는 단순히 어떤 조직이 바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는 유효성이란 말은 유틸리티를 얘기하는데 유틸리티는 일종의 유효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며 결과를 얘기하는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갖다 얘기를 하죠.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일종의 효율성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효율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조직 행위를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효율이란 말과 효과란 말을 갖다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효과란 말은 효율과 효과를 갖다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효율은 하나의 흐름. 일종의 흐름을 갖다 내기 때문에 프로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효과는 어떠냐? 스탑의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가 어떠냐를 갖다 바라보는 것은 스탑의 개념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효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효과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갖다 충실하게 산다 그런 과정을 간다면 효율적으로 산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효과는 반드시 나타난다. 하루하루가 잘못되었다 그럴 땐 효과는 별로 나중 갔을 때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조직은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효율과 효과, 아까도 말했지만 프로의 개념, 요거는 뭐가 되느냐? 흐름을 갖다 나타내는데 동적이란 얘기를 갖다 쓰죠. 여기는 뭐가 되느냐? 딱 정지를 나타내는 정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정지, 스탑된 데. 매일매일 충실하게 살아간다 그러면 굉장히 나중에 결과는 어떻죠?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요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조직이 만약에 어떤 효과를 높이기 위한 어떤 걸 취해야 되느냐? 조직을 갖다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효과와 효율이란 두 가지가 있죠. 아까 이야기를 하지만 좀 더 얘기한다면 흐름은 뭐가 되죠? 흐름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효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프로의 개념이니까 흘러간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흐름은 뭐가 되느냐? 하나의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효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어느 순간에 뭐가 되느냐? 결과를 갖다 얘기할 때 결과 이 과정이죠. 이거는 과정은 뭐가 되느냐? 효율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쫙 흘러가죠. 그럼 그 결과가 어떠냐? 이건 스탑의 개념이다 이거죠. 스탑. 딱 정지했을 때 어떠냐? 이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정지된 결과를 갖다 얘기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으로 살아간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효율적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모든 게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흐름은 효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결과는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말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그럼 목표 접근법이다, 시스템 접근법이다 그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쓸 때 이제 중요한데 유효성은 바로 이와 효율적으로 가기 위한 게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효율은 흐름을 갖다 얘기하는 프로의 개념이라면 효과는 스탑의 개념이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끔은 뭐를 갖다 얘기하는 목표 접근법은 뭐고 시스템 접근법은 뭐냐 이 두 가지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보면 목표 접근법이나 시스템 접근법이다 그러는데 요 목표 접근법은 효과적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효과.
효과적이다. 그런데 시스템 접근법은 뭐가 되냐? 효율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효율적. 이게 뭐냐 그러면 효과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결과가 어떠니? 이것만 가지고 따는 게 목표 접근법입니다. 결과가 어떠니? 과정에 의해되든 목표가 어떠니? 이것만 우리가 보는 거. 그리고 결과 궁극은 시스템은 하나의 뭐가 됩니까? 효율을 갖다 얘기하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계속적이다 이거지. 계속적. 결과가 아니라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뭐가 들었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효율적이라 그럴 때는 계속적이다 이거지. 기업은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여러분이 가끔 알아야 되는 거 시스템이라는 말이 참 조직에 많이 나옵니다. 시스템은 뭐를 얘기하죠? 연계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만약 흐름을 갖다 나타낼 때 뭐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뭐가 들었냐 그러면 바로 효율적이다 그런 얘기와 효과적이다 그런 말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되죠. 여기는 흐름을 얘기합니다. 프로를 얘기하고 여기는 스탑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아까 했다면 여기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결과와 계속이라 그런 얘기를 갖다 쓰는데 이거는 흐름을 갖다 나타내기 때문에 이 과정에 속하는 이야기라고 본다면 바로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요게 요렇게 돼야 되겠죠. 요거는 계속성을 갖다 나타낸 효율적이라면 요거는 뭐냐 그러면 결과를 얘기한다. 결과 효과적이다 이거죠. 그죠? 근데 목표는 효과가 어떠니? 최종적 마지막이 어떠니? 요것만 본다면 시스템은 효율이라는 건 과정을 얘기한단 말이야. 이 과정이 정말 어떠니 하는 이야기를 갖다 보는 거니까 효율이라고 말하고 계속성을 얘기하고 이건 뭐냐? 시스템적이다. 시스템은 여러분들 생각이 안 나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를 갖다 생각하라? 그렇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흐름 속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불이 났다. 아파트에 불이 났다. 아파트의 어느 공간에 불이 났다면 옆집, 윗집, 아랫집 다 영향을 줘. 다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뭐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개념이 뭐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연결되어 있다라는 개념이 바로 시스템적이다. 연결되어 있다. 서로가 연관되어 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시스템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불났다 이러면 이 집 다 불난 거지. 그죠? 그럼 이거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지. 또 가끔씩 학생들이 자주 묻지만 내가 어디 음식을 잘못 먹어 배가 아프다. 그러면 한 곳만 아픈 게 아니라 몸 전체가 다 아파. 그럼 이건 뭐죠? 연결되어 있다는 데서 시스템적이다 이거죠. 이 목표는 하나만 딱 본다. 하나만 딱 보니까 그건 뭐가 되느냐? 효과, 결과를 본다. 그렇지만 효율은 어떻죠? 서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과정을 갖다 얘기하며 서로가 연계되어 있다는 얘기로 알아두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 목표는 효과라고 봐고 시스템은 효율이라고 봐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효과는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자. 그리고 수치나 계량만 가지고 따지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과정을 생각 안 한다. 이 과정을 생각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표 접근법은 과정은 필요 없다. 결과만 가지고 따지자. 이게 뭐가 되죠? 목표 접근법이라면 여기는 반드시 과정을 갖다 우리가 중시 여기자. 이게 뭐가 되냐? 시스템적이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어떻게 하든 목표만 달성되었다. 목표 접근법. 결과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간 과정이 어떠니 하는 걸 갖다 우리가 따진다면 시스템적이다. 그 시스템이란 말이 경영학에 매우 자주 나오죠. 또 우리가 조직행위를 배울 때마다 시스템 그런데 시스템은 연관이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식사를 잘못했다. 이럴 때 어디 배 한쪽만 아픈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아파. 이게 뭐가 되죠? 연결되어 있다는 뜻에서 시스템적이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목표 접근법은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시스템은 바로 계속성을 중시한다. 조직의 존속 계속성을 얘기한다. 그럼 조직에 또 우리가 봤을 때 목표는 조직이 목표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역점을 둔다면 바로 여기에 시스템은 유지성장이란 말이 나오죠. 매우 중요하다. 그럼 측정할 때는 수치를 계량화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측정이 됩니다. 그러나 만족도를 얘기하는 거. 이 만족도는 여러분 잘 알지만 QWL이라는 얘기를 갖다 많이 쓰죠. 만족도를 얘기하는 건 뭐가 되느냐? 삶의 질.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시스템적이다. 그래서 목표가 불확실하다든가 과정이 경시된다든가 이런 게 비판이라면 바로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은 또 어떠냐 그러면 정의가 모호하다. 과정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다. 수단 목표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에서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QW라는 말을 갖다 알아두자. 삶의 질을 얘기하는 거죠. 퀄리티 월프 라이프라는 말을 갖다 듣네. 근로의 생활의 질. 근로 생활의 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종업원이 어떤 만족도 회사에 대한 어떤 만족도를 갖다 우리는 QWL이라 그러더라. 그래서 이 QWL은 뭐 목표 접근법으로 볼 때 아니다. 시스템 접근법에 가깝다. 시스템 접근법 전체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QWL은 바로 삶의 질, 삶의 질을 갖다 높이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할 때 보통 QWL을 쓰는데 이거는 바로 시스템적의 입장으로 본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둬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과학적 관리법이다. 과학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경영에서 많이 나오죠. 과학은 바로 어느 정도 공개적이고 개념이 정의가 되어 있고 객관적이고 연구의 결과가 재검증돼야 되며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거. 그래서 과학은 우리가 봤을 때 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개념을 갖다 우리가 과학적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과학적 방법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본다면 현실이 있고 현실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죠. 현실은 바로 현재를 얘기하는 이야기다 이거죠. 현재가 있다 이거죠. 현재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연역과 귀납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귀납적이라는 방법과 연역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두자. 귀납은 어떻고 연역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우리가 반드시 경영학에 과학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 속에는 연역과 귀납이 나옵니다. 이 귀납은 어떻고 연역은 어떠냐 그런 이야기인데 이 바로 연역은 하나의 결론에 대한 검증이 되는 거죠. 결론을 얘기해 놓고 검증을 이끌어가는 거다. 결론을 얘기해서 검증이다. 그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A는 B에 포함된다. B는 C를 포함한다. 그럼 결론은 A는 C를 포함한다로 포함관계로 연결된다. 이건 귀납입니다. 그리고 3단 논법이 어디 됐냐 그러면 성립된 거. 상당 논법이 연결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죠? 우리가 봤을 때 귀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귀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연역은 어떻죠? 연역은 어떠냐 그러면 이거는 관찰을 통해서 결론적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관찰을 쫙 봐가 결론을 갖다 유도한다. 이건 뭐냐 그러면 배열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구는 둥글다. 수성은 둥글다. 그럼 지구나 수성은 다 의해되죠? 바로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이란 말이야. 그럼 둥글고 둥그니까 행성도 둥글다. 그러니까 사실을 갖다 관찰해서 결론을 A는 이렇다. B는 이렇다. 그러므로 C는 어떻다. 이런 어떤 논법을 쓰는 게 뭐가 되죠? 연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귀납은 3단 논법에 의하여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다 그럴 때 결론은 A는 C보다 크다. 이건 3단 논법을 동원하면 귀납적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경영학은 재미있다. 아니면 조직행위는 경영학이다. 그럼 경영학 속에 조직행위가 들어가니까 궁극은 조직행위는 재미있다로 결론 낼 거 아니냐. 3단 논법. 이건 귀납이란 말이야. 반면에 관찰을 해서 어떤 결론을 갖다 유도하는 거. 지구가 둥글다, 행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성은 둥글다, 지구나 수성은 다 행성이죠. 그러면 이건 뭐냐? 둥글고 둥거니까 둥글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한다면 이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연역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그리고 경영학은 이러한 두 가지 견해를 가지며 이야기를 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 일장 이야기를 한번 차근차근 여러분이 최소한 이 기초이론에 대한 이야기가 뼈대가 서야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야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개인의 심리 쪽으로 이 강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